안녕하십니까.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제2의 방송입니다. 오늘은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부 겸임 부교수 고시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고시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제 보리밭 인생의 추천사를 써주신 분이기도 한데 네, 어떻게 인연이 다가오죠? 네네.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사실은 우리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의 실질적인 이제 첫 손님이시거든요. 아유, 영광입니다. 제가 왜 모셨는지 혹시 아세요? 외모가 좀 돼서. 그거는 물론이고요. 두 번째 또 혹시 왜 모셨는지 아세요? 두 번째? 거기까지는 생각. 제가 교수님이 엄청난 인맥을 자랑하신다는 소문을 접하고 교수님을 이 방송에 모시면 학생들부터 이 방송을 많이 청취할 것이라는 사심이 가득해서 모르셨죠?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아름다운 교수님 또 이렇게 또 인맥도 월등하신데 제가 충청대학교 이렇게 피부미용학부라고 소개해드렸는데 교수님 충청대학교에서 하시는 업무가 뭔지 또 외부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간단하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충청대학교 강의 나간 지는 이제 13년 됐고요. 우리 업계에서는 13년 동안 한 학교를 이렇게 오랫동안 나가면은 독한 년이거나 아니면 인간관계가 좋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는 또 가방끈이 너무 길진 않아갖고 전임까지는 가지 않고 그래서 충청대학교에서 이렇게 13년 동안 겸임 부교수로 있으면서 외부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 특강, 이미지 메이킹이나 아니면은 체질학. 예, 임동구 박사님하고 체질학에 맞는 메이크업 이런 거. 체질과 메이크업을 접목시켜가지고요. 네네. 여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컬러가 있는데 자기가 어울리는 컬러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걸 건강하고 자기 체질하고 맞는 컬러를 많이 쓴다면은 좋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같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바리스타 강의도 했거든요. 커피숍을 또 조금 했어갖고. 근데 커피숍도 하고 그러면 연예인들도 많이 아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연예인보다는 사실 학생을 많이 알고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메이크업을 가르쳐서 우리 학생들이 연예인 메이크업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제자분들이 연예인 메이크업을 하신다. 네네. 그래서 인맥이 많은 거고 또 제 SNS 활동을 제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항상 카스나 이런 거 하면 댓글 한 100개씩.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우리 교수님이랑 저랑 만난 인연이 SNS를 통해서 만났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 SNS를 통해 만나서 번개를 했고, 그래 이제 추천전까지 제가 받았는데, 사실은 저도 나름 소셜에서는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한 두세 배 정도 댓글이 달리는데, 그거 어디 강요입니까? 사실은 이 책 쓰기보다도 중요한 게 요즘은 SNS 소셜 마케팅이 요즘 돼도 되거든요. 어떻게 마케팅을 하시길래, 교수님만 글자만 딱 올리면 따다다다다다 그것도 한 10여 분 사이에 비법을 이렇게 공개도 되겠습니까? 제가 댓글을 좀 유머 있게 좀 개그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피부미용학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안 했으면 연예인으로 말하면 개그맨 했을 것 같아요. 개그우먼을요? 네네네. 미모가 있는 개그우먼이 지금이야 대세지만 그때만 해도 교수님 때는 조금 미모가 없는 분들이 개그우먼 했는데 그때 아마 이 미모로 개그우먼 했으면 대박 났었을 것 같은데. 아마는 박미선이 저한테 후배가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요즘 잘 나간 요즘 출연.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교수님 운명이 또 한때 갈림길에서 교수님을 택하신 거네요. 네네. 제가 미용을. 교수님이 아마 유명한 개그우먼이 되셨으면 제 추천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또. 더 오히려, 작가님한테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인으로서 또 써줄 수도 있었죠. 저는 제가 첫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전문 작가도 아니고 전문 방송인도 아닌데 제가 내세울 가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 마음이 따뜻한 분들의 지인 참 많다는 게 저는 제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사실은 우리 이제 교수님도 바쁘신데 이렇게 제가 초대를 하면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교수님께서 진짜 나오셔서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시작해 주실까 했는데 제가 정말 감사의 마음이 막 소록소록 듭니다. 예.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사실은 추천서 쓰신 분들이 책 잘 안 읽거든요. 근데 저는 받자마자 그날 그냥 눈 하나도 안 떼고 커피숍에 한 2시간 동안 다 읽었거든요. 제가 교수님 그때 이제 책을 읽으시고 저인데 이제 SNS로
책을 다 읽었다고 이제 그 인증샷 해가 보내셨을 때 저는 솔직히 좀 의아했던 게 이게 뭐 제가 진짜 잘 쓰는 책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이 교수님 같은 분이 유명한 분이 이렇게 2시간 뭐 한 30분 정도의 이제 책을 다 읽으셨다고 하길래 저는 그때 제가 다음에 이런 책 쓰기 방송을 하게 된다면 제가 첫 번째 이제 초대 손님으로 이제 교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교수님 워낙 바쁘셔서 안 된다고 할 수 없지만 근데 뭐 하여튼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61의 소소한 삶의 이야기 중에 하나 또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이 어디 있으십니까? 예, 저는 네. 제가 이제 책 보면서 다 뭐 면면이 제 인생하고 이렇게 딱 비추면서 읽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꼭지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게 제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네, 사람 팔자 시간 문제. 저도 상당히 이 부분 할 때 저는 짠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번 제가 또 쓴 책을 저는 예상합니다. 보리밥 인생은 저의 책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책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읽는 것보다는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시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독자님들이 어떻게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한 꼭지 제목부터 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네, 제가 목소리는 좀 안 좋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아득아득 살아가는 인생이다. 남들보다 빨리 가야 잘 사는 인생이라 생각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인생이다. 하지만 내일 눈을 뜨고 싶을 때 못 뜨면 끝나는 것도 인생이다. 어찌 보면 한줌흙으로 돌아갈 보잘것없는 것이 인생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허무한 것이 인생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한 무엇이라도 해볼 요령으로 이를 악물고 살아가는 인생을 어찌 말리겠는가. 삶의 가치는 온전히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지 그 개인의 소중한 삶의 가치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에 피해를 끼치는 일은 없기를 바랄 뿐이다. 한 치 앞도 모르고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온전히 그것은 오늘의 문제이고 내일은 그것과는 또한 다른 것이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에 내일은 당연한 내일의 문제가 된다. 힘겨운 노력을 투자해 오늘에 근간하여 구태여 내일을 추론할 필요는 없다. 좀 기네요. 네. 술을 마시기 시작한 대학 생활부터 고민을 핑계로 한 술자리가 많았다. 되돌아보면 한낱 보잘것없는 고민이었다. 그 보잘것없는 고민을 부여잡고 끝도 없는 답을 찾고자 술에 취하는 일이 많았다. 어찌 보면 술이 답이었는지 모른다. 잠시나마 그 복잡한 삶의 고민을 잊어버리기엔 술이 정답이었는지 모른다.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욕심을 더한 술자리는 그 자체가 때론 삶의 도피처였고 때론 삶의 답이었다. 아침이 오는 줄 모르고 술잔을 기울이다 보면 어느덧 날은 밝아 있다. 밝은 아침에 무슨 일이 생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건방지게 내일을 알겠다고 무모한 도전을 수도 없이 했던 대학 시절의 방황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밝아온 아침에 아주 즐거운 일이 생기는 날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아주 멋진 일이 생기는 날도 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아주 힘든 일이 생긴 날도 있다. 결국 답은 아무리 고뇌하고 번뇌해도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물론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할 수 있지만 준비를 넘어서 미리 알겠다는 욕심은 버려야 한다. 한 치 앞도 모르고 오징어 사촌인 한 치의 소주를 마시는 인생이 우리네 삶이다. 사실 한 치 안주에는 소주 한 잔이 제격이다. 만난 한 치에 소주는 잘 넘어간다. 한 치를 안주로 함께 소주를 나눠 마시던 두 친구의 인생이 달라져 있다. 한 친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술이 답이라고 생각하며 술과 함께 살고 있다. 또 다른 친구는 술이 답이라는 조급함을 버리고 기다림을 선택했다. 술자리와 고민 끝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간 문제다. 그래서 사람 발자는 시간 문제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고민만 한다고 바뀔 인생이라면 고민하는 것이 정답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고민이 아니라 시간이 답이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기다림이 없이 마음만 내세운다고 달라질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올바른 답을 찾는다. 욕심 없이 온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생이 즐거운 인생이다. 시간에 쫓기는 각박한 세상에 정답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릴 줄 아는 시간이 답이다. 아, 교수님. 잔잔한, 낭낭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전 제 이야기를, 이제 최근 제 이야기를 시작한 거니까 썼는데, 교수님께서 이렇게 읽으시니까 교수님의 이야기가 되네요, 그죠? 그렇죠. 사람마다, 이 꼭지꼭지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빨리 읽었을 있던 것은 이걸 한 꼭지를 읽고, 아, 나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게 되니까 책에서 손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사실 지금도, 다른 사람들 앞에 항상 하는 이야기거든요. 뭐, 내가 지금 보잘것없다고 해가지고 내일도 보잘것없겠나. 사람 팔자 시간 문제인데 너무 이렇게 구박하지 마라. 이렇게 저는 막 좀 시골 촌놈 출신이다 보니까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막 떠드니까 진짜 뭐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막 좀 이렇게 다시 재고민해 주는 경우도 많았는데, 박사님께서는 이제 이 꼭지를 한 꼭지 읽으면서 이제 뭐 짠한 교수님의 자신의 삶에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가 뭐 있었기 때문에 또 오늘 한 꼭지 읽어주신 거 아닙니까? 어떤 또 기가 막힌 사연인지 감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구구절절 사연이 있지만, 저는 사실 그 집안이 좀 엄마가 혼자서 사남매를 다 키웠기 때문에 사남매가 다 같이 대학을 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어렸을 때부터 돈을 너무 좋아해갖고 나는 돈을 좀 빨리 벌어야 된다. 예. 그래서 상고를 나와서 곧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제가 처음 맡았던 일은 같은 시간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저는 영업사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장품이라는 화장품 회사에 입사해서 저는 영업사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은 이제 대학생이 됐죠. 그렇죠, 대학생이 저는 이제 됐죠. 대학교를 안 갔으니까 영업하면서 그 길거리 가다가 친구들을 만나면 숨었어요. 창피하고 그때 어린 나이니까, 마음에 예.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길거리 그 친구를 만나고 돌아서면서 제가 생각한 건, 내가 피할 게 아니다. 내가 나중에 제가 대학교 4년 졸업하는 동안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으면 내가 더 성공하는 인생이지, 내가 저 친구를 보고 왜 숨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사회생활을 하고 그 같은 한 회사에서 18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회사에서요? 네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숨은 재주 중에 하나가, 공부는 잘 안 하더라도 그 말을 잘하는 그런 특기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회사 다니면서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는데 회사에 다닌 만큼의 18년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졸업하는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따면서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바꿀 수가 있구나 싶어서 저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 이 꼭지가 제 가슴에 좀 와닿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수님 예쁘시고 대단한 인맥, 그냥 그런 교수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교수님은 또 그 잔잔한 또 삶의 스토리가 있으시네요, 그죠? 그때 생각하면 눈물도 살짝. 저는 뭐 이렇게 워낙 밝은 성격이시라. 네, 어렸을 때 좀 그랬겠지만 지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나한테 또 좋은 일이 생긴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래도 그 같이 컸던 성장했던 동기분들보다는 그래도 지금은 교수님이 훨씬 많이 잘 네네. 지금 그때 대학 나온 친구는 초등학교 선생님하고요. 저는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성공을 한 거고.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갔을 때 저는 파리를 4번이나 갔다 왔고 30일씩, 그리고 미국에서 한 1년 있었고 영어는 못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 상대로 하는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일 때문에 저는 외국을 많이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보다는 제 삶이 더 풍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교수님 사람 팔자 시간 문제다라도 한 꼭지에 이제 책을 오늘 벌써 쓰셨네요, 그죠? 네. 그러면 김창수 보리반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에 가감하게 동참하신 거죠? 그렇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왜 난 이렇게 책을 써볼 생각을 안 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 첫 방송이란 말입니다. 네네. 초대 손님인데, 교수님의 만일에 목표점을 딱 정해놓고 내가 책을 써, 이 목표점이 없으면 책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얼마 정도를 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책이 한 건 나올 것 같다는 본인 목표점을. 시청자들 앞에 딱 이렇게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것이냐, 대국민을 상대로 진정성을 말씀하실 것이냐.
저는 만약에 책을 쓴다면 이렇게 작가님처럼 자기가 삶을 살아온 것처럼 소설을 쓰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이미지 메이킹이나 메이크업이나 뭐 체질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그거에 관계되는 건강에 맞는 뭐 이미지 메이킹, 건강에 맞는 뭐 체질 메이크업 뭐 이런 식으로 책을 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안에 나올 수 있어요. 한 달. 왜냐면 자기가 했던 일이니까. 30년 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예. 그러면 한 권이 한 달 안에 나오면 세 권은 1년 안에 다 나오네, 그죠? 근데 또 뭐 그렇게 오래 제가 낼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충분히 하시죠. 자, 오늘 우리, 충청대학교 피부미용학부의, 고시안 계민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교수님께서는 교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책으로 낸다고 하면, 한 달 안에 원고는 다 나온다. 원고가 나오면 이제 출판사 넘어가고 이러면, 적어도 한 서너 달 안에 책이 나오겠죠. 이제 우리 첫 번째 초대 손님께서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또 나눠주셨네요. 그죠? 네네. 자, 상고를 졸업한 교수님께서 책을 한 달 안에 내시겠다고 이제 대국민 상대로 약속입니다. 이 사기 아닙니다. 그죠?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김창수 보리밭 인생처럼 누구나 책을 쓰자 이 방송이 한 서너 달 정도 지나갈 때쯤 다시 교수님을 모시고 교수님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제가 미리 예약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또 교수님 많은 분들에게 제자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계신데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책을 쓰는 용기를 주셔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신 일 잘 되시기를 저도 기원드리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